네, 오전에 했었던 거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코드만 먼저 좀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주성분 분석은요. 어, scikit-learn에 있는 PCA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scikit-learn의 머신러닝 클래스들은 전부 다 2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꾼 다음에 그리고 PCA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PCA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주성분을 몇 개까지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전환했던 것을 PCA 객체의 fit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fit 메서드를 호출하고 나면 그 주성분을 찾는다라는 얘기고요. 찾아진 주성분들은 컴포넌츠라고 하는 프로퍼티 이름으로 찾아진 주성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주성분의 모양은요. 주성분 이 컴포넌츠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넘파이 배열입니다. 넘파이 배열인데 2차원 넘파이 배열이고요. 첫 번째 축은 그 컴포넌트의 개수, 두 번째 축은 그 특성의 개수, 샘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PCA를 생성할 때 주성분을 50개라고 했기 때문에 네, 2차원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50개고요. 각각의 샘플들은 10,000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루츠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사과, 그리고 파인애플, 그리고 바나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지는 보통 이렇게 중앙 쪽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가운데 쪽에 그 사과나 혹은 파인애플 혹은 바나나 모양의 그런 그 이미지들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주성분이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점점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고요. 즉,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큰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산이 작을 때에는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요? 여기 제목 밑에다가 텍스트 셀 하나를 넣어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그 과정을 오전에 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을 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제일 처음에 훈련셀에서 그 훈련셀에서의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이거든요. 아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2차원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2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은 이런 방향이에요. 그죠? 네, 이쪽 방향이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이죠. 그래서 이 축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축을 찾고요. 첫 번째 축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축과 첫 번째 축의 수직인 다시 얘기하면 직교하는 90도로 만나는 축을 찾는데 수직인 어, 남은 남은 분산의 최대값, 남은 분산의 최대가 되는 수직이면서라고 할까요? 첫 번째 축의 수직이면서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두 번째 축을 찾습니다. 2차원 데이터면은 이렇게 축을 두 번째까지는 못 찾을 거고요. 지금처럼 뭐 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축을 찾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축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째 축을 찾은 거예요. 네,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이렇게 찾은 거죠. 만약에 차원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찾은 두 축의 모두 수직이면서 마찬가지로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새로운 새로운 축을 찾는 게 주성분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특성의 개수만큼 뭐 특성이 만 개다 그러면 만 개만큼 주성분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샘플이 100 곱하기 100 픽셀을 가지고 있으면 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좌표축이 만 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좌표축을 훼손한 새로운 좌표축도 최대로 하게 되면 만 개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찾을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이미 첫 번째 축에서 데이터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서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밑에서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죠. 어, 또 세 번째 축에서 또 남은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엑시스들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 특성의 개수만큼 전부 찾지 않더라도 일부만 찾더라도 그, 그런 것들로서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성분 분석의 응용 분야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셋의 차원을 축소할 수가 있고요. 축소할 수가 있고 나중에 재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 픽셀이 만약에 주성분이 50개다 그러면 50개의 차원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데이터가 압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 데이터 크기만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만들면 재구성할 수는 있지만 재구성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때 이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어요. 어, 좌표축이 만 개에서 좌표축이 50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50개의 좌표축을 다시 만 개로 늘리겠다 그러면 잃어버린 값들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지만 어, 그 재구성할 때 재구성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 부분을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코드는 우리 아래쪽으로 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 잠깐만 리뷰하면 우리 2차원 아까 만들었죠? 2차원 만들었고 PCA 객체 우리 50개로 만들었어요. 네, 주성분 50개만 선택하겠다라고 했고 피팅을 했어요. 피팅하고 나서 컴포넌트 50개를 찾았죠. 그 컴포넌트 50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에요. 어, 차원 축소. 차원을 축소하실 때에는요, 트랜스폼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네. PC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폼 메서드를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가 차원 축소가 돼요. 차원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 끝난 모델이. 우리 PCA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오전에 만들었던 변수 있죠. 서문자 PCA는 PCA 클래스 타입의 객체고 컴포넌트가 50개. 주성분이 50개야. 주성분이 50개. 그리고 핏 훈련이 끝났죠. 트랜스폼은 핏이 끝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사이킬런의 그 설계 철학, 설계 철학을 보시면은요, 그 머신러닝을 하는 녀석들 있죠. 뭐 지도학습을 하는 녀석들, 뭐 KNN이라든가 디시전 트리라든가 랜덤 포리스트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이런 그 훈련을 하고 훈련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녀석들이 있죠. 예측을 하는 녀석들을 에스티메이터, 예측기, 추정기라고 부르죠. 예측기, 추정기들은 이런 클래스들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예측하겠다. 프리딕트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예측이 끝났으면 그 검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분류면은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고 회귀 문제면은 결정 계수를 계산할 수 있죠.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환기라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클래스들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폴리노미얼 피처스. 2창, 3창, 4창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의 값들을 일정 그 스케일로 변환해 주는 거. 같은 스케일로 변환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는 뭘 가지고 있어요? 빛. 그리고 변환해라라고 하는 트랜스폼. 그리고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예, scikit-learn 클래스의 설계 철학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지도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는 예측기들은 훈련을 시키고 예측하고 점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없이 그 어떤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들은 훈련을 시키고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PCA도 일종의 변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이미지가 100 곱하기 100, 만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만 개의 특성을 50개의 주된 특성들로만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차원 축소잖아요. 만 개의 차원을 50개의 차원으로 축소하겠다. 이거는 변환이란 말이에요. 변환. 그래서 PCA 클래스도 변환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주된 성분들을 찾아야 되니까 주된 성분들을 찾았으면 그 성분으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각해 보세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하죠.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한다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해요? 변수들의 값을 스케일링 하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잖아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fit 메서드는 평균과 데이터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과정이에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았으면 데이터들을 트랜스폼 해서 스케일을 변환할 수가 있죠. PCA도 마찬가지다예요. PCA도 fit을 하면 주성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 주성분을 찾았으면 트랜스폼 변환을 해서 차원을 축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사이클런이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알고리즘들은 그 안에서 다양하게 구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이클런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그 일관된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할 때는 무슨 메서드로 호출하면 된다? transform 메서드로 호출하면 된다. 예. 자, 그러면 어 그거를요. 저는 fruit 우리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할 거죠.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할 거고 PCA를 통해서 차원 축소가 된 거를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은 reduced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게요. 줄어들었다 reduced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훈련이 끝난 PCA 객체에서 transform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특성 배열만 넘겨주시면 돼요. 특성 배열이 뭘까요? 우리가 만든 게 fruits 2D 요거를 만들었죠.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자, 얘 모양 한번 볼까요? fruits 2D reduced의 모양을 출력해 보세요. 샘플의 개수는 300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특성의 개수가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10,0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분 방향으로 특성들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쉐입을 보시면 샘플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300개라고 한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특성의 개수가 그러니까 뒤쪽에 특성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특성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똑같냐면 컴포넌트, 컴포넌트들의 개수, 주성분들의 개수랑 같게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 곱하기 100 이미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100 곱하기 100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시각화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압축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0,000개짜리 100 곱하기 100 10,000개짜리 데이터가 어떻게 압축이 됐냐면 50개짜리 50개짜리 데이터로 압축이 돼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뭐 개념은 어려울 수 있어도 차원을 축소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차원 축소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변환한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차원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느냐? 음, 차원 재구성이에요. 차원 재구성. 다시 얘기하면 축소됐던 차원을 원래 차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차원으로 되돌릴 때는 이것도 메서드가 있어요. PCA 클래스에 역변환을 하면 되겠죠. 역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라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했던 변환을 거꾸로 변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뭐냐면 inverse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재구성할 때 재구성 오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 트랜스폼은 누구를 아규먼트로 줘야 될까요? 프루츠를 아규먼트로 줘야 될까요? 아니면 리듀스드를 아규먼트로 줘야 될까요? 리듀스드를 아규먼트로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어, 원래 10,00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트랜스폼을 하면서 5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줄였어요. 얘를 역변환, 역변환을 하게 되면 다시 특성이 몇 개가 된다? 10,000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여기서는 특성이 50개인 2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셔야 됩니다. 트랜스폼을 하실 때는 원래 데이터를 아규먼트로 넣어서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하면 특성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고 특성의 개수가 줄어든 녀석을 아규먼트로 인버스 트랜스폼한테 전달해주면 원래 차원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fruits 2D 그 다음에 reconst라고 할게. 컨스트럭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빌딩을 건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constru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거를 reconstruc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좀 줄여가지고 reconstruct 이렇게만 썼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훈련이 끝난 PCA가 있죠. 여기 인버스 트랜스폼이 있어요. 여기에도 아규먼트는 하나. 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2차원 배열 주란 얘기예요. 2차원 배열은 프루츠 2D 리듀스트 얘를 주시면 돼요. 얘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리커스트라고 하는 걸 볼게요. 이 리커스트라고 하는 변수의 모양, 쉐입을 출력해 보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300개 나와야 돼요. 샘플의 개수가 바뀌면 안 되죠. 특성의 개수는요. 만 개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럼 즉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샘플 개수 300개 그대로죠. 그 다음에 픽셀 개수가 100 곱하기 100 만 개죠. 그죠? 그래서 원래 샘플 개수는 원래 샘플 개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피처들의 개수로 다시 되돌아와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된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본 파일 이미지와 축소했다가 재구성한 이미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옆에 나란히 놓고 그려보면 되겠죠? 두 개를 옆에 나란히 놓고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에서 하나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에서 하나 뽑아보고 그 다음에 바나나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과는 그 프루츠의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순서로 저장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0번부터 99번까지가 사과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00번부터 199번까지가 파인애플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200번부터 299번까지가 바나나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서브 플롯을 먼저 만들게요. 서브 플롯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plt.서브 플러츠 로우의 개수는 그냥 한 개 그대로 사용하고요. 컬럼의 개수 두 개. 하나씩만 비교할 거예요. 하나씩만. 뭐 여러 개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그 사이즈는 컬럼이 두 개니까 가로 길이가 두 배가 되면 될 것 같아서 뭐 8대 4 정도? 요런 정도로 할게요. 서브 플롯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면 네,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거예요. 이쪽에다가는 원본 이미지를 그릴 거고요. 이쪽에는 재구성된 이미지를 그려서 두 개가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다른지, 재구성된 게 얼마나 바뀌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볼 겁니다. 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1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엑시스 0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0번에다가 I am show 이미지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원본 이미지는 프루츠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2차원 배열이죠. 100 곱하기 100 2차원 배열입니다. 프루츠는 원래 3차원 배열이었어요. 원래 3차원 배열인데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를 꺼내면 2차원 배열이 꺼내져요. 그 2차원 배열은 100 곱하기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컬러 맵을, 그리고 아규먼트로 컬러 맵을 줄게요. 컬러 맵은 plt cm 컬러 맵 바이너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타이틀을 줄까요?
타이틀은 세타이트, 세타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요.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그려볼까요? 이게 원래 사과 이미지. 원래 사과 이미지. 자, 그럼 이쪽에는 재구성된 거를 사용할 거예요. 재구성된 건 여기 있어요. 여기에 300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3차원 배열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펼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시 펼쳐져 있는 거를 배곱하기 100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여기는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재구성된 이미지. 재구성된 이미지는 1번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1번에다가 I am show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프루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프루츠 2D 중에서 리컨스트럭트. 얘가 재구성된 거. 재구성된 거의 첫 번째를 찾아요.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얘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은 이미지처럼 못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쉐입. 어떻게? 100 곱하기 100으로 리쉐입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겨 사이즈가 아니라 컬러 맵이죠. 컬러 맵은 PLT, CM, 바이너리.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타이틀 넣을까요? 1번, set 타이틀 reconstructed.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재구성된 이미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바탕에 약간 색깔들이 좀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진하기나 이렇게 여기 빛이 있는 부분이나 여기 그 보시면 약간 흠집 같은 거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잘 안 보이기는 하죠. 그림자가 있는 부분 이렇게 있고 밝은 부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축소 50만 개의 특성을 정말 50개로 굉장히 줄여버렸다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재구성을 했는데 원본 이미지와 크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보여주고 있죠. 어, 약간 다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어, PCA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할 때 아무래도 그죠? 데이터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을 어떤 평균값 같은 것들로 대체를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코드 이용해서 이 코드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에 인덱스만 다른 인덱스를 사용하면 파인애플도 그려볼 수 있고 바나나도 그려볼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파인애플에서 인덱스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고요. 바나나에서 인덱스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네, 여기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요. 인덱스만 바꿨어요. 여기 인덱스만 바꿨고, 원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재구성된 이미지예요. 파인애플은 아무래도 잃어버린 그런 그 정보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사과에 비해서. 사과는 겉이 아주 매끈한데,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많이 손실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원래 모양을 비슷하게 가지고는 있죠. 가지고는 있습니다. 바나나도 하나를 골라보면 아마 인덱스 200번부터 시작하는 게 바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와 여기 인덱스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코드 똑같이 썼어요. 이게 바나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바나나를 찍은 사진이었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마치 오른쪽에 재구성된 이미지는 바나나 오래 놔두면 검게 변하죠. 네, 그런 바나나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이런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때 원래는 여기가 값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배경에는 그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흑백 이미지에서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의 0에 가까울 텐데 재구성할 때 여기를 어떻게 재구성을 하냐 하면 그 주성분들의 평균 값들을 가지고서 그 다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있는 부분들은 50개의 차원들은 그 축을 로테이션 시키면 원래 차원으로 가요. 그죠? 원래 축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데이터가 2차원 데이터였었고 그래서 축이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된 축도 이렇게 두 개를 다 선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재구성할 때 이렇게 로테이션만 이렇게 시켜버리면 원래 데이터로 100% 정확하게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2차원 데이터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2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축 하나로만 만든 거예요. 축 하나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축을 되돌려서 이 축을 여기랑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한쪽 데이터들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나머지 이쪽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그 좌표의 값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성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들의 평균이라던가 그런 값들로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바깥쪽을 보시면은요, 동그랗게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개의 차원은 원래대로 잘 되돌렸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주성분들을 가지고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여기 주성분들 보세요. 얘네들이 주성분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바깥쪽도 대충 이거랑 비슷한 분산을 갖겠지. 어, 50개 이외에 나머지 10,000개로 재구성할 때 필요한 값들도 여기 있는 이런 값들과 비슷한 분포를 갖겠지라는 가정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동그란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재구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보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고 바깥쪽만 이렇게 재구성이 된 거고 파인애플은 여기가 재구성이 됐고 나머지 이쪽 바깥쪽 부분들이 그 주된 성분들의 평균을 가지고서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시고 바나나는 이렇게 바나나가 있고 그 주위에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처럼 있는 것처럼 재구성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재구성 오차. 이거는 PCA에서는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차원을 축소해서 훈련을 시키더라도, 뭐, 지도학습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아마 성능이 축소를 하지 않은 것과 축소를 한 것과 성능이 큰 차이는 나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PCA를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할 때 트랜스폼, 그리고 축소된 차원을 재구성할 때 인버스 트랜스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시각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코드에서 에러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PCA를 할 때에는 저희가 요 PCA 객체 있죠? 트랜스폼이나 어, 이쪽에 여기로 올까요? 네. 트랜스폼이나 인버스 트랜스폼을 호출했었던 PCA 객체는 주성분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였었냐면 5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였었죠. 왜 50개를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50개보다 더 많은 주성분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50개보다도 더 적은 주성분만 선택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튜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K-민즈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클러스터의 개수를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개수를 두 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 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튜닝을 할 때 그 근거로 삼았던 게 뭐였었냐면 이너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서 그 이너샤가 줄어드는 정도를 보고 이너샤가 완만하게 꺾이는 급격하게 꺾이다가 완만하게 꺾이는 그 부분에 그 클러스터 개수를 선택을 했었던 것처럼 PCA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주된 성분을 몇 개를 선택을 할 거냐? 생성자 안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 주된 성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